PSG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슈라프 하키미, 비티냐, 누누 멘데스의 재계약을 발표했습니다. PSG는 우리는 엘리케 감독과 2027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 하키미, 비티냐, 멘데스는 2029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으로 PSG는 대부분의 핵심 전력을 2028년 여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전급 자원 중에서 2028년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는 2026년에 만료되는 잔루이지 돈나룸마와 2027년에 끝나는 파비앙 루이즈 뿐입니다. 두 선수를 제외한 주전급 자원들은 모두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PSG 선수로 뜁니다. 이강인은 2028년까지 계약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PSG와 재계약을 체결한 세 선수의 중요성은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풀백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대축구에서 하키미와 멘데스를 잡은 건 매우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키미는 지난 시즌부터 유럽 최고의 풀백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멘데스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 PSG의 왼쪽을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인 비티냐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비티냐만큼 중원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많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전술 구현에서 매우 중요한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았기 때문에 PSG는 후방부터 전방으로 이어지는 코어라인이 앞으로 3년 동안은 탄탄하게 지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SG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적수가 없는 PSG이기에 유럽 최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원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면서 슈퍼스타는 잃었지만 PSG는 이제 조직력을 앞세워 UCL 트로피를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슈퍼스타 위주의 영입에서 벗어나 팀에 융화되고 조직력을 올려줄 수 있는 어리고 유망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영입하는 중입니다. 이강인도 이러한 방향성에서 영입된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핵심 자원들을 모두 붙잡았기 때문에 당분간 PSG는 전력 유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B클럽들에게 있어서 핵심 선수 지키기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작업 중 하나지만 PSG는 전력 보강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2027년까지 재계약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일환입니다. PSG는 여전히 스트라이커 자원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엘리케 감독은 제로톱 전술로 밀고 가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스망 덴벨레가 새로운 역할에서 기량이 터지면서 PSG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함께 UCL 트로피를 노리려는 PSG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매체의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현재 경쟁을 제대로 1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인 스스로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을 보내줄 리 만무합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미드필더 스쿼드가 약하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역할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쉽게 보내줄 리 없습니다. 이강인의 파급력과 마케팅 능력도 대박인데다 이번에 폼이 올라온 실력조차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과 비벼볼 만한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파리가 수락한다 한들 선수 본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99%라고 보는데요. 이는 이강인 선수가 숱한 인터뷰에서 발렌시아에 있다가 마요르카로 떠나게 돼서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거대한 클럽으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요르카에 있을 때 발렌시아보다 더 큰 구단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의 레알 소시에다드로 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마요르카 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만 파리 생제르맹과 비슷하다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럴 바에 파리에서 경쟁해보겠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디에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감독이 여전히 이강인을 원한다며 PSG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앞둔 이강인을 오는 1월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 임대를 원한다는 보도도 전해졌습니다. 올 시즌 15위로 추락한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 6골 6도움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냈던 이강인을 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역시 1월 임대를 원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경우 모두 강인이 PSG에서 주전 경쟁이 힘들 거라는 전망이 포함된 이적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요. 이번에도 라리가 팀이다.
바로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는 이강인의 동갑내기 절친, 일본 대표팀 출신 쿠보 다케우사가 있습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9골 5도움으로 팀을 4위로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에도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5골 1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의 주드 벨링엄의 8골에 이어 라리가 득점 공동 2위에 등극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에 위치했습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쿠보 이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쿠보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주가가 높아진 쿠보를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 1순위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것입니다. 쿠보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난다면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로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엘고 디지털은 쿠보가 떠난다면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의 표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이 PSG로 이적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관심을 받고 있다. 쿠보가 맹활약을 펼치자 세계 최고 클럽들이 쿠보 영입을 노리고 있다. 쿠보는 2024년에 떠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레알 소시에다드 경영진은 이강인을 눈독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강인은 라리가 경험이 있고 또 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로부터 이강인 사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PSG는 이강인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이강인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때문에 이적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대를 노려볼 만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이 이적이든 임대든 레알 소시에다드는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강인이 원하는 것은 축구를 즐기는 것인데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이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매력적인 축구를 즐길 수 있다. 이강인에게 더 좋은 일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강인에게 원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식통 플라넷 PSG는 피에르 메네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메네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거의 항상 이강인을 기용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없다. 난 이강인이 밋밋하다고 생각한다. 드리블, 패스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항상 볼을 뒤로 패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강인이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다. 성가시다. 난 이강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적어도 유니폼을 판매하는 일에는 능숙할 것이다라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유니폼을 한국 축구 팬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은 잘한다며 조롱한 것인데요. 메네스는 이전에도 이강인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 이강인이 골을 넣었음에도 나는 이강인에 대해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을 봤을 때 드리블하는 것을 보았는데 PSG에 온 이후로 그렇게 드리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 뒤로만 드리블하는 것 같고 PSG의 유니폼이 그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강인을 지속해서 비판해오는 메네스 본인도 비판받을 일이 많은데요. 2021년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메네스는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 퇴출당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든 프랑스든 어딜 가나 도라이는 어김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PSG에서 팀 내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제외하고는 이강인이 가장 높은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포지션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득점 순위 3위는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와 더불어 팀 내 도움 순위와 공격 포인트 순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면서 공격의 핵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 창출에서 이강인은 팀 내 최고 수준의 기록을 보유했는데요. 기회 창출이 45회로 2위인 덴벨레보다 높았고 빅찬스 창출도 12회로 팀 내 최고인 상황입니다. 음바페 없는 PSG의 왕은 덴벨레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강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럽 5대 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 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0위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